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가지고 기본 연산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프로그램 구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작성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코드 블록 구조라고 해서 지금 각각의 칸들이 띄어쓰기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원칙적인 거는 제일 첫 번째 줄이 가장 바깥 블록인 1열.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열이라고 다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자리를 1열이라고 하면은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제일 바깥쪽부터 입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f x는 y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입력하고 나서 if 같은 조건문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양식은 보면 뒤에 이렇게 콜론을 넣게 돼요. 콜론을 넣는 경우는 얘가 아래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정 부분 칸을 띄워줘야만 얘에 소속된 명령어구나 라는 걸 인식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같은 문장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띄어쓰기를 해서 그 안에 포함시키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덴테이션이라고 띄어쓰기를 영어로 이제 들여쓰기라고 해서 인덴테이션이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덴테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줄에도 띄어져 있고 지금 보면 두 번째 명령어도 얘랑 연결이 되어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만큼 띄워줬죠. 그래서 첫 번째 공간 띄운 만큼 두 번째 있는 데도 똑같이 그 명령어 구조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도 띄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또 안쪽에 들어가는 명령어가 또 다른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또 그보다 한 단계 더 안쪽으로 들여써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력이 다 끝나고 이 명령어들이 다 이미 완성이 됐다 그러면 얘를 빠져나와서 다른 명령어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하나의 문장, 하나의 같은 코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또 다른 코드로 입력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덴테이션이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이게 하나의 약속으로 띄어쓰기를 해야만 내가 인식을 해주겠다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냐?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고 얘가 인덴테이션이 잘못됐어요. 이게 맞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걔의 방식에 맞춰서 나는 이게 어떤 명령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금 봤던 들여쓰기 구조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런 1열부터 사용을 한다. 그리고 내부 블록은 같은 거리만큼 들여쓰기를 한다. 그리고 블록의 끝은 들여쓰기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입력을 할 때 어떤 키를 사용을 하냐면요. 탭 키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이 탭 키 있죠. 자, 얘는 우리 왼쪽 키보드 편에 위쪽에 보면 숫자 1 밑에 탭 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거 누르면은 한 세네 칸 또는 네다섯 칸 정도를 보통 띄워주거든요. 이제 문서 같은 데서 입력을 할 때 이 탭 키를 누르면은 일정 공백을 띄워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파이썬의 탭 키 누르면 알아서 일정량을 띄워줘요. 그래서 이 보통 탭 키를 사용할 거면 공백을 쓰지 않고 공백을 쓸 거면 탭 키를 쓰지 않아요. 이 공백이라는 거는 스페이스 바를 쳐서 입력을 하는 건데 이 스페이스 바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똑같은 양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쩔 때는 3칸 띄고 어쩔 때는 2칸 띄고 이게 눈으로 잘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줄인데 왜 오류가 나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공백보다는 사실 탭키를 사용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게 좀 다른데 여러분 탭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 간격은 일정하게만 유지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법 구조를 살펴보자면 자,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얘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하나의 블록으로 여겨져서 요만큼 들여쓰기를 했어요. 얘는 이제 같은 명령어 관련된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샵 같은 경우는 주성문이라고 해서 이 문장에 대한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성문은
이 코드가 실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가 나중에 이 코드가 뭐였는지 알고 싶을 때 부가 설명으로 적어놓고 싶은 어떤 메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적어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아직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요 구조들은 나중에 다 한번 써볼 거예요. for 구문 해가지고 이거 돌려주는 거 이런 구조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for 구문에 제가 원하는 범위 동안 돌아가는 동안 이것들을 다 실행을 하세요 라는 거를 한 번에 입력하기 위해서 요거를 인덴테이션 구조로 입력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연산자를 볼 텐데요. 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에 입력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문법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연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를 크게 네 가지인 산술, 비교, 대입, 논리 연산자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먼저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이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목 구하기 제곱근 구하기 이런 것들이 다 산술 연산자에 해당이 돼서 일반적인 수학 기호에 사용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호 혹은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이하다 라고 비교하는 것들을 이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연산자 형태는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대입 연산자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형태죠. 지금 보면 등호는 익숙해요. 근데 플러스랑 는을 같이 쓰고 마이너스랑 는을 같이 쓰고 곱하기랑 는을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가 는이라는 것과 같이 포함을 해서 쓰는 기호를 의미를 합니다. 이 연산자를 쓰면요 이제 값을 대입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식대로 계산을 해서 바로 대입하는 어떻게 보면 절차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해 놓은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and or that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해주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와 같은 연산자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넣고 가운데다 플러스 곱하기 혹은 제곱근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가 숫자로 출력이 됐었어요. 실수형인 숫자 소수점 아래자리까지도 표현이 가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등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대소를 비교해 주는데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양쪽에 들어가는 거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어떤 변수 형태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교 연산자가 등호가 두 개를 넣었을 때는 같다라는 표기가 되고요. 느낌표는이라고 하면은 같지 않다. 그리고 이런 부등호 자, 이쪽으로 향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 크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하면 작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는 등호 표시랑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이제 흔하지 않았던 거는 이 등호 두 개랑 느낌표랑 같이 쓰이는 등호. 이 두 가지 형태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등호 두 개를 넣는 이유는요. 원래 우리가 변수 같은 거 이제 지정을 하면서 그 값을 넣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를 지정해서 넣는다 할 때는 등호를 하나만 쓸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는 3이다 라고 하면은 이 A라는 변수 안에다가 숫자 3을 넣겠다라는 표기로 쓰는 거라서 이 등호랑 좀 다르게 표기하기 위해서 등호를 두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등호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 얘가 다르다라는 표기는 보통 이렇게 등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서 같지 않다라고 표기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낌표는 하면은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옵니다. true면은 맞다라는 뜻이겠죠? false면은 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 등호는 5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러면은 이 말은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에요. 그러면 false라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은 5랑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3하고 5가 같을까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맞는 뜻이 됩니다. 결과는 true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부등호는 3이 5보다 크다. 당연히 틀리잖아요. false 나올 거고요. 3이 5보다 작다는 true.
자, 3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니까 true.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자, 방금 봤듯이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2가 같다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false라고 자, 잘못됐다라고 답이 나오고요. 결과값이 false 아니면 true로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볼게요. 3이랑 7이 같지 않다. 자,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맞는 값이니까 true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뭐 3이 5보다 크다. 그러면 false. 뭐 1이 6보다 작거나 같다. true.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볼게요. 대입연산자는 말 그대로 뭐 어딘가에 뭔가를 넣어주는 연산자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값에다가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입이라는 거는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요 변수처럼 자, 이렇게 등호 표기를 쓰게 되면은 자, C는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한 값을 C에다가 넣어주는 기능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플러스 는이라고 넣게 되면요. 이제 이 값인데 이거를 함축해서 플러스 는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C라는 곳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 C랑 A랑 더한 다음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C는 C 플러스 A랑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는이라고 하면요. 요 양쪽에 있는 거를 빼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C는 C-A랑 동일한 값입니다. 그러면 C 곱하기 는 A라고 넣는다. 그러면 C랑 A랑 곱해서 C에다 넣어주는 C는 C 곱하기 A랑 동일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누기, 뭐 퍼센티지, 저듭제곱, 자, 슬래시 2개. 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 넣는 값들을 양쪽을 계산해서 왼쪽에 있는 값에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종종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용하는 거는 문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하게 길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사용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값을 수정해서 다시 넣고 싶을 때, 자, 이럴 때 종종 사용하게 되는 연산.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A랑 B 값을 먼저 정해주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A에는 2라는 값을 넣고요. B에다가는 0이라는 값을 넣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A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2라고 나오고 B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서 B는 2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A를 다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4라고 나왔어요. 왜 4라고 나왔을까요? 자, 이 값의 뜻은 a 더하기 2를 하라라는 뜻과 같았죠. 그 다음에 a라는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으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근데 a라는 값은 앞에서 이미 2라는 값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값은 2 더하기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것에다가 최종적으로 집어넣어줘서 결과를 출력해보면 4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a가 4라고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a는 2라고 빼서 그 값을 또 넣어주게 되면은 다시 2라는 값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할당한 값은 제가 계산 계속 바꿔줘서 재할당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b라는 값에다가 자, b에다가 곱하기 6을 해서 다시 넣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b는 아까 0이었으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죠. 더하기는 뭐 5다. 그러면은 b값은 5로 당연히 바뀔 거고요. 자, b에다가 제곱근을 써서 2를 넣었다. 그러면은 25, 5의 제곱이니까 25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가지고 이게 맞는 값이는지 연산을 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true 또는 false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참이면 당연히 true겠고 거짓이면 false를 결과값으로 내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컴퓨터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거는 true라는 값은 1이라는 값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false는 0이라는 값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계산식도 시켜보면은 true 더하기 1 뭐 이러면은 얘가 1로 인식이 돼서 1 플러스 1로 인식이 되고, false 같은 경우는 뭐 false 더하기 1 이러면은 뭐 0 더하기 1로 인식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파이썬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요. 많이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에서도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ot, and, or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는 not은 우리가 많이 아는 영어 단어죠.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정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는 말 그대로 안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값을 부정을 해서 결과값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not 이러고 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값이, 제가 이거를 5는 a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 값이 a가 5가 맞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는 값이 참이잖아요. 그러는 경우는 not이 붙어서 결과는 false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안에 들어가는 값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결과는 true라고 나올 거예요. 이건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and도 볼게요. and는 이제 논리곱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조건을 양쪽에 넣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and라고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참인 경우만 true가 나오는 애예요. 그리고 하나라도 거짓이다 그러면 false가 나오는 애입니다. 그래서 x가 3이고 y가 5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값이 두 개 다 맞았어요. 그러면은 true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y는 5가 아니었다, 이거 잘못된 값이었다 그러면 하나라도 거짓이 됐잖아요. 그럼 결과는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논리학 같은 경우는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라고 출력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x가 3이고 y는 5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5어를 넣어주면은 x가 3이거나 y는 5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true라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a에다가는 2라는 값을 넣고 b에다는 뭐 4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랑 b 값을 확인을 해볼까요? 2랑 4라는 값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a는 1보다 크다라고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true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리곱을 써서 a가 1보다 크고 b가 5보다 작다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결과가 뭐라고 나올지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일단 1보다 큰지 하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a 값이 2였으니까 1보다 크죠? 자, 이건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b가 5보다 작다라는 거는, 자, 맞는 얘기인가요? 자, b 값이 지금 제가 4로 지정을 했으니까 얘도 맞는 값이죠. 그래서 양쪽이 다 맞는 값이니까 그럼 결과가 뭐로 나와요? true라고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됐다. 예를 들면은 a가 1보다 작고 b가 5보다 작다라고 입력을 하면은 얘는 and는 무조건 두 개 다 맞아야만 true라는 값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어를 한번 해볼까요? a가 1보다 크고, 자, b가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거는 둘 다 맞는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5어를 넣기 때문에 둘 중에 원래 하나만 참이어도 true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얘는, 자, 들어가는 값이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그냥 true라는 값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5월이 거짓 false로 나오려면은 두 개 다 거짓이면 되겠죠? 자, 아까 설정한 게 a가 2, b가 4였으니까 두 개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false로 출력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도 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not의 형태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a에 들어간 값이 2였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not이라는 걸 넣고, 자, a가 3이다 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자, a 값은 2였어요. 근데 제가 3이랑 같다 그러면은 요거 자체는 거짓말이 되죠. 근데 이거를 not으로 씌웠으니까 반대값인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로, 자, a가 3이 아니에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얘가 뭐가 나와요? false라고 나오겠죠. 자, 반대값을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안에 값이 true면은, 자, 결과는 false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true랑 false 값이
이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게 true 같은 거는 1, false는 0이라고 인식을 한다 했어요. 자, 걔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냥 일단 true라고 치면은 true라고 나오는데요. 얘를 계산을 시켜볼게요. true랑 1을 더했다. 그러면은 저 값은 1로 인정이 돼서 1 플러스 1이라서 0이 나오고요. false 더하기 1을 하면은 얘는 0의 값이라서 결과값으로 1이 나오게 돼요. 자, true는 제가 1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줘도 10이라는 값으로 곱해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1과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자,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